오래된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해이안 시대 어느 귀족의 일기에는 깊은 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다시 보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슬픈 눈을 하고 서 있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죽음을 삶의 단절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의 이행으로 이해해왔습니다. 불교와 신도 사상이 수백 년에 걸쳐 뒤섞이며 형성된 일본의 사생관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성불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승의 미련을 내려놓고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고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모든 영혼이 그 문을 통과하지는 않는다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어로 유령을 뜻하는 유레이, 유령은 말 그대로 그윽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서양의 귀신이 낯설고 이질적인 형태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유레이는 살아있던 당시의 외형과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 생전에 입던 옷, 그리고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함께 돌아온다는 점에서 일본의 유령은 공포보다 슬픔에 훨씬 가까운 존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성불이란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망자가 이승의 모든 집착과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비로소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제대로 된 장래의식, 남은 자들의 애도, 그리고 때로는 품고 있던 억울함이 풀려야만 그 문이 열린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막혀버린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특히 강한 감정을 품고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영혼이 이승에 머물기 쉽다고 추정되어 왔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끝내놓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그 대표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일본의 민간 전승과 문학 속에 일관된 방식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야기가 살아남는 이유는 단순히 무섭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령에 관한 기록은 일본 역사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훌쩍 넘은 해이안 시대, 귀족들의 일기와 궁중문학에는 이미 원한을 품은 영혼에 관한 서술이 담겨 있습니다.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이야기에는 질투와 슬픔 속에 죽어간 여인이 산자 앞에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실제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본 유령 중에서도 특히 두려운 존재로 분류되어 온 것이 원료, 원령, 즉 원령입니다. 생전에 받은 억울함이나 배신, 원통한 죽음으로 인해 강한 부정적 에너지를 품게 된 영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원령의 분노가 역병과 자연재해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며 일본 조정이 이를 달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거나 신사를 세웠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이었는지 실제였는지와 무관하게 그것이 사회 전체를 움직였다는 사실만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이안 시대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스가와라 미치자네는 정치적 음모로 인해 억울하게 지방으로 유배된 뒤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교토에는 벼락이 잇따라치고 역병이 돌았으며 그를 모함했던 이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미치자네의 원령이 일으킨 일이라 두려워한 조정은 그를 신으로 모시고 기타노 텐만궁을 건립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사는 학문의 신을 기리는 곳으로 수많은 참배객이 찾는다는 점에서 1000년 전의 원한이 여전히 살아있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여인의 이야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조츠야 괴담입니다. 1825년 처음 무대에 오른 이 가부키 연극은 남편에게 독이 든 약을 먹고 얼굴이 일그러진 채 죽어간 여인 오이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이와가 자신을 죽인 자들 앞에 다시 나타난다는 이 서사는 이후 일본 유령 이야기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허구와 실제의 경계에서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믿음을 건드려 왔다는 점입니다. 요치야 괴담을 올리는 공연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잦았다는 이야기가 배우들 사이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연 전 오이와를 모신 사당에 직접 찾아가 참배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원령의 작용인지 아니면 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출이 굳어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관행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이화를 둘러싼 두려움과 경외심은 단순한 픽션의 영역을 이미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지만이 아닌 바다에도 유령은 있습니다. 일본 어촌 지역에는 후나유레이, 선유령, 즉 배유령에 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바다에서 죽어간 뱃사람의 영혼이 물 위에 나타나 지나가는 배를 멈추게 하고 손을 내밀어 국자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부들 사이에는 이때 바닥이 뚫린 국자를 건네야 한다는 믿음이 전해졌는데 그래야만 영혼이 물 퍼내기에만 매달려 배를 가라앉히지 못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일본 유령 이야기가 단순한 구전설화로 흩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헤이안 시대의 일기문학, 에도 시대의 괴담집, 그리고 근대의 민속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유령에 관한 이야기들은 단편적인 소문이 아닌 분류 가능한 형태로 축적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 민속학의 기초를 닦은 야나기타 구니오는 전국을 돌며 이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공통 패턴을 찾으려 했으며 그 작업이 오늘날 연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수천 건의 기록을 분석한 민속학자들이 공통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유령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은 대부분 억울한 죽음, 이루지 못한 약속, 놓지 못한 집착이라는 세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권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이 패턴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반복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두려움의 반영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 유령 이야기를 철저히 문화적 구성물로 읽어냅니다.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실과 죽음의 불안을 이야기로 가공함으로써 의미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한을 품은 여인 유령의 서사는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죽어간 존재들의 감정이 유령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서로 전혀 교류가 없던 문화권들이 이토록 유사한 패턴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은 유령 경험을 뇌와 심리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극심한 슬픔이나 죄책감을 겪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경험하는 현상은 심리학 문헌에 사별 환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한계를 가집니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존재를 목격했다고 전해지는 사례들, 혹은 망자와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낯선 사람이 유령을 목격했다는 기록들을 온전히 해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어떤 문화적, 심리적 설명도 이 현상의 보편성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 한국,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가 이승에 머문다는 믿음은 놀랍도록 유사한 형태로 각지에 존재해왔습니다. 이 가설은 그 공통된 경험이 단순한 문화 차용이나 심리적 착각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이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록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쌓여 있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있지만 어느 것도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닫아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유령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 이유는 그것이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떠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